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렇다 할 승전보는 들리질 않고 오히려 심기를 거스르는 뉴스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흑해에서의 모스크바 함 피격 사건은 푸틴의 자존심을 완전히 긁어놨습니다. 그것도 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에 모스크바함이 침몰했다는 것은 이 러시아의 수치이고, 푸틴에게는 그야말로 러시아 국민들에게 면이 서지 않는 치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푸틴 대통령을 더욱 초조하고 다급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무작정 늘리기로 하면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장기전은 이 무조건 러시아에게 불리합니다. 이 서방 세계에 의한 경제 제재는 갈수록 더욱 러시아를 압박해 올 것이고,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러시아의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푸틴의 장기 집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푸틴에게 주어진 명제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세계 제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까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끝내고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에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싶다, 이런 욕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는 남동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건 어차피 처음 계획했던 우크라이나의 점령, 이건 아니고요. 이 돈바스와 남부의 마리우폴 등의 동시 탈취를 통해서 돈바스하고 크림반도를 곧바로 잇는 남부 벨트를 획득하는 것으로 전쟁을 1차 종료하겠다, 이런 걸 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 포위된 채 항전 중인 우크라이나 군에게 17일 또다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총참모부 산하의 지휘센터인 국방관리센터 지휘관 미하일 미진체프는 이날 이 아조스탈, 그러니까 아조프스탈이라고 그러죠. 이 아조스탈 제철소의 재앙적 상황을 고려해서 순수하게 인도적 원칙에서 모스크바 시간으로 17일 오전 6시부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부대와 외국 용병의 적대 행위를 그만두고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무기를 내려놓는 이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러시아군은 앞서서 마리우폴의 전체 도시 지역이 완전히 소탕됐다 그러면서 남은 저항군이 이 아조스탈 제철소에 들어가서 버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4일에도 또 지난달 20일에도 우크라이나군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이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거부를 했고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50일이 넘는 지금까지도 러시아군에 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마리우폴 전장에 배치되었던 러시아군 장성인 블라디미르 프롤로프 소장이 사망을 해서 1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묘지에 묻혔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러시아 지역 당국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전쟁에서 장성급만 벌써 8명째 사망한 셈이 됩니다. 러시아군은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의 키이우를 비롯해서 8개 도시에도 미사일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 지역들에 대한 공격은 이 점령을 위한 공격이 아니고 흑해 함대의 기함이었던 이 모스크바 함의 침몰에 대한 분풀이 성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군은 지금 일단 마리우폴을 완전히 함락한 이후에 돈바스 지역에서 아직 러시아군이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한 지역까지 점령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부 지역에서의 패배를 만회하려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돈바스 지역의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군 병력은 30개 대대 전술단, 또 3만 명이었던 것이 이달 들어서 40개 BTG, 그러니까 전술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4만 명 규모로 증강됐다라고 전한 겁니다. 또한 키이우 등 북부 지역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철수해서 재편성과 재무장이 진행 중인 러시아군 병력 4만 명 중에서 일부도 몇 주 내로 동부에 재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러시아군의 병력 증강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도 최소 수만 명 규모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전쟁 전에도 이미 3만여 명이 배치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키우 등지에서 러시아군을 물리친 주력 부대들이 차례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바스 지역이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장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게릴라전이 아니라 화력전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더 타임스는 17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의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탱크들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서 문제는 러시아의 주력 탱크인 T-72가 얼마나 유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우크라이나 역시 그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 군들로부터 많은 탱크들을 노획해서 전쟁 개시 전보다 더 많은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바스 전투에서는 포병의 지원을 받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탱크들이 나서는 전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더 타임스는 공격자인 러시아는 잘 구축되고 단호하게 방어된 위치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우크라이나군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이 우크라이나군은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지금 하루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유리하다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더 타임스는 러시아군이 이미 저질렀던 이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안 된 군대는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이 보병과 일체화된 이 탱크 부대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이 공중작전,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유성을 통해서 공중 내용을 전부 파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중작전으로 인해서 민첩한 기습 공격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양군 모두 상대방의 측면을 잡아서 포위한 뒤에 포격전으로 승부를 내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였던 1943년에도 러시아군은 나치 독일군에 패퇴한 뒤에 이곳에서 같은 전술로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실제로 전투의 양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화력에서 위에 있는 러시아군에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4월에 접어들면서 이 비가 많이 오는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과연 탱크를 활용한 그런 공격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군의 진격 또한 지체될 수밖에 없고 성공적인 작전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이 질퍽거려가지고 탱크가 마음대로 기동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진지를 방패 삼아서 무방비로 다가오는 러시아군에게 포격을 가할 수 있고 다리와 도로를 파괴한다든지 부비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러시아군의 기동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속전속결로 다가온 러시아군을 막는 우크라이나의 전법이 뭐냐? 장기전입니다. 푸틴의 단기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기임을 빼버리겠다 하는 거죠. 버티면 버틸수록 러시아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 역시 이런 전략을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바스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사정거리가 긴 무기 그리고 다연장 로켓 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서방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3일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에 성명을 통해서 155mm 곡사포 18기 그리고 MI-17 수송 헬기 11대 또 자폭 드론으로 유명한 스위치블레이드 드론 300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큽니다. 여기에서 곡사포는 과거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보내려고 했던 MI-17 수송 헬기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미 국가정보국 그러니까 DNI 또한 돈바스 내 러시아군에 대한 정보를 우크라이나와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지침을 마련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전쟁이 수년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 무기업체 상위 8곳과 우크라이나 무기 수요를 맞출 업계 생산 능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를 했습니다.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또한
유럽 평화 신용기금에서 5억 유로, 그러니까 한 6,700억 원 정도를 차출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대포와 장갑차 등 중화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을 머뭇거렸던 독일도 10억 유로, 그러니까 1조 3,300억 원 정도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15일 유계천 협력 국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자금을 20억 유로, 약 2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ARD 방송이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돈으로 미국 등 다른 협력 국가와 협의해가지고 원하는 무기를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영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공수특전단, 그러니까 SAS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군 병사들에게 군사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16일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최근 1, 2주 사이에 키우 안팎에 주둔 중인 우크라이나 군 부대들에서 SAS가 차세대 경량 대전차 화기, 그러니까 NLAW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NLA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인 지난 2월에 영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제블린과 비슷한 거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CNN도 전쟁이 올해 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CNN은 15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유럽 관리들은 점점 단기적 해결이 요원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유럽 관리들 역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약 4개월에서 6개월간 교전을 지속한 후에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CNN은 전했습니다. 자, CNN은 그러면서 장기전 전망은 러시아가 키오를 빠르게 점령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전쟁 초기하고는 현저하게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면서 이는 전장에서 이 러시아의 실패를 강조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푸틴은 초조해질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전쟁 자체가 추잡한 싸움이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인도적 피해도 갈수록 더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러시아가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받을 타격은 더욱 심대할 것입니다. 결국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이는 푸틴뿐인데 푸틴은 자존심 때문이라도 전쟁을 쉽게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푸틴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